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권진근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환우분들과 부인과암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림프 부종이 어떤 거고 어떻게 수술적으로 좀 치료할 수 있는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산병원 성형외과에는 초미세재건 수술팀이 있습니다. 총 4분의 교수님께서 근무하시고 계시고 모든 재건을 하지만 특히 림프 부종의 치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수술하고 있습니다. 암이라는 이제 질환을 이겨내시고 극복하신다고 이미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후 찾아오는 림프 부종이 환자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도 참 안타깝고 함께 극복하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동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림프 부종이 어떤 건지 살펴보고 과연 왜 생기는지 또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림프 부종은 이름에서 원인이 있습니다. 림프라고 하는 것이 쌓여서 부종을 만드는 단계를 말하고 부인과암 수술 이후에는 다리에 발생하게 되고 점점 진행해서 많이 붓기가 악화되는 걸 넘어서 나중에는 피부까지도 변화되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해야 하는 질환 중 하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기본적인 순환 시스템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심장에서 피가 나와서 동맥을 통해서 손과 발 끝까지 갔다가 다시 정맥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심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오직 60%만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요. 나머지 40%는 림프 시스템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고 이 림프 시스템은 림프관과 림프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림프 시스템 자체에 길이 있을 텐데 그 길이 어딘가에서 막히게 되면 그 막힌 지점 이후로부터 이제 림프액이 돌아가지 못하고 쌓이게 돼서 부종이 발생하고 점점 심해지면 림프 부종으로 진단이 되고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림프는 순환 시스템의 일부로서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면역 기능에도 중요하고 여러 중요한 좋은 기관임에도 암의 전이 경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부인과암 수술 시 전이가 의심되거나 전이가 보이는 경우에는 제거를 하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길이 차단되게 되고 추가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이러한 림프 순환 시스템의 재건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부종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 어떤 수술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면 여러 수술법들이 있습니다. 과거 이거는 이제 림프 부종 환자에서 시행된 첫 번째 수술들이고 한 100여 년 전부터 시행됐던 수술입니다. 림프관은 이제 지방 조직 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전체를 없애버리겠다는 시도에서 시작됐던 수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이고 보시면 미용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출혈도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정말 중증 환자분들이 아닌 이상에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30년 전부터 해서 미세수술이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큰 현미경도 생기고 정말 가는 실들도 생겨서 이제는 림프관을 저희가 직접 봉합하고 이동시키고 할 수 있는 기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림프관의 크기는 1cm보다도 작은 1mm보다도 작은 0.3에서 0.7mm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관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수술해 하시겠지만 오늘날에는 성형외과나 여러 수술이 발전해서 이런 관들을 직접 수술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려봤는데요. 저희 나라 지도를 이렇게 눕힌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길들을 림프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톨게이트가 있겠죠. 그 톨게이트를 림프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이런 수술이나 이런 치료를 통해서 톨게이트가 차단되게 되면은 길이 막힙니다. 길이 막히면 사람들이 계속 있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있겠지만 뭔가 나오고 깝깝해지고 그러다 보면 그 길도 더러워지고 길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림프 부종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지 고민 끝에 저희는 이제 비행기를 한번 태워보자 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기보다는 이미 있는 길을 쓰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은 고속도로에서 공항으로 가는 길만 뚫어주면 비행기로 빠르게 쌓여있던 림프액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조금 전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림프 부종이 생기는 이유는 림프액의 흐름이 어딘가에서 차단돼서 생기는 거니까 저희가 림프관에서 정맥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치료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쌓여있는 림프관이 정맥으로 나가게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 치료를 림프관과 정맥을 연결한다고 해서 림프관 정맥관 문합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림프관을 이렇게 찾고 주변에 있는 정맥을 찾아서 아예 잘라서 연결을 하기도 하고요. 림프관이 초기에 앉아서 기능이 많이 좋은 경우에는 자르지 않고 기존의 림프관에 구멍만 내서 이렇게 구멍으로 림프액이 나가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술 영상이고요. 위쪽에 지금 만지고 있는 게 림프관이고 아래쪽에 정맥을 저희가 준비해 놨습니다. 굉장히 작은 림프관이고 이렇게 실로 한 땀 한 땀 한 땀 꼬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림프관에서 정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기 전에는 먼저 이런 림프관을 찾아서 채소 절개를 시도하고 있고, MRI 검사, 그리고 또 중간에 보이는 건 ICG 검사라고 하는 건데요. 발등에 약을 넣어서 실제 이렇게 림프관이 지나가는 경로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로도 수술 전에 림프관의 위치를 찾아서 저희가 수술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이건 실제 수술 전에 저희가 찾아둔 겁니다. 그래서 림프관이 점선으로 왼쪽 그림에 있고 이렇게 오른쪽에 정맥까지도 다 찾아둔 상태에서 한 1cm에서 2cm 정도 절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현미경을 보고 이 부분에서 봉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수술 봉합을 한 상태고요. 여기 이제 림프관이 3개 이렇게 있고, 이건 연결한 정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림프액이 정맥으로 빨려 들어가면 이렇게 쭉쭉 밀려서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효과가 이어지게 되고, 여기 이제 밑에 림프관이 있고 정맥을 연결해 두면 이렇게 정맥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연결을 하고 있고, 또 여기서는 이제 림프관이 2개가 있어서 2개의 림프관에다가 정맥을 연결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림프액이 최대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술하게 되면 이렇게 많이 붓기가 심했던 환자도 1년, 5년째까지 부종이 많이 호전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상당히 심했던 환자분들도 압박치료와 병행하면서 일주일이면 이렇게 많은 호전을 보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들에게 이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림프 부종이 초기에는 림프 부종이 생기면 오히려 림프액이 쌓이니까 통통해지고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얘네는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러다가 얘들이 지쳐서 점점 섬유화되고 딱딱해서 림프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안타깝게도 잃어버린 림프관에 저희가 수술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 림프관이 보존된 환자에서 수술을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수술 전에 평가를 통해서 어떤 림프관이 어느 정도 기능이 있는지를 보고 가장 기능이 보존된 림프관 위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림프관 정맥관 문합술을 기본으로 하다가 저희가 이제 조금 변형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저희 센터에서 먼저 시작한 림프절 정맥관 문합술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림프관 정맥관 문합술을 할 때 여러 개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으니까 여러 개를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림프관들이 결국은 림프절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면 림프절에서 저희가 좀 더 큰 정맥을 연결해주면 여러 개를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었던 수술이고, 그래서 저희가 복강 내에 있는 이런 림프절들을 제거하게 되면은 다행히 여기가 차단되니까 이 직전에서 뭔가 우회 경로를 만들어주면 효과도 좋을 거고, 그렇게 여기에 이제 사타구니 주름보다 조금 아래쪽 아니면 허벅지 중에서 위쪽에 이런 림프절을 찾아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절에 구멍을 내고 림프액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하고 정맥을 똑같이 연결해서 수술을 하고 있고, 이렇게 수술적으로도 저희가 림프절을 여기 찾아둔 거고요. 구멍을 내면 림프액이 쭉쭉쭉 흘러나오는 걸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맥을 연결해서 수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수술 후 영상이고, 정맥을 당겨보면 계속 림프액이 빨려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아까보다는 훨씬 큰 정맥인데도 잘 빨려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수술 중간에 림프절에서 계속 물이 흘러나오는
거고 이런 게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효과가 있고 특히 서해부 쪽으로 이제 회음부 쪽에 부종이 많이 발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치료가 좀 더 가까이 있는 림프절이기 때문에 효과가 더 많이 좋아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 제거된 림프절을 그대로 다시 림프절을 가져다 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수술에서 하고 있고 사실 팔 환자에서 유방암 수술 후에서 팔부종이 생기는 환자에서 겨드랑이에 림프절을 이식하는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다리에 부인과암 수술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복강 내에 림프절을 이식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많이 시행되지는 못하고 오히려 팔이나 다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부분에서 림프절을 들고 오기도 하고 뱃속에 있는 림프절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강경 수술을 통해서 림프절을 떼와서 발에서 한다면 발등이나 아니면 사타구니에 이식을 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이 지방층 자체를 아까 처음에 찰스 술식이라고 해서 완전 없애버리는 수술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건 오늘날 하지 않지만 지방만 선택적으로 흡입하는 지방 흡입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넣고 지방을 녹이는 주사를 넣은 다음에 다 뽑아내는 방식이고 수술 방식도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림프 부종이 있는 분들은 조직 자체가 섬유화라고 해서 딱딱해지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뽑아내는 걸로는 부족하고 그 뽑아내는 끝에다가 초음파를 달아서 열을 내서 섬유화된 조직을 다 녹여서 뽑아내는 지방 흡입술을 저희 아산병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1cm 되는 절개를 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다 뽑아내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한 1리터 정도 통상 환자분들 부종 팻을 지방을 제거하게 되고 많은 분들은 뭐 5리터까지도 이렇게 뽑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오브릿지라는 치료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1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콜라겐을 합성해서 림프관처럼 만들어둔 재료입니다. 한 15cm 길이를 여러 개를 삽입을 하게 되고 이렇게 림프액이 흘러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고 저희가 이걸 믿고 있는 거는 이 길이 점차 림프관으로 바뀔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FDA와 유럽 EC 마크를 획득한 상태고 우리나라에선 작년 7월에 한국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서 그때부터 시행하고 있는 치료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 병원에서 임상 경험은 1년밖에 안 되고 외국에서도 많아야 3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 긴 추적 관찰의 결과는 없어서 환자분들과 이런 얘기를 충분히 설명드리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삽입하는 장면이고 저희가 림프절을 먼저 찾아서 그 주변에 그 바이오브릿지의 끝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밑에 보시면 이제 놓게 되는 얇은 선처럼 보이는 게 바이오브릿지고요. 그걸 여러 가닥을 발끝까지 넣게 됩니다. 계속 경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얇은 바이오브릿지 관들이 5개가 림프절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의 아산병원은 세계적으로 림프 부종의 수술적 치료로서 많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팀워크, 이러한 발전하는 재활의학과 교수님들과 협업도 있고 산부인과 교수님 그리고 유방외과 교수님들과 다 좋은 협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오브 엑설런트라고 해서 림프 부종 치료의 선두 병원들을 지정해주고 있고 저희 아산병원도 지정되어서 여러 가지 치료뿐만이 아니고 연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 세계에 이제 림프 부종 수술하시는 분들이 다 아산병원에 오셔서 바로 옆에 저기 대강당에서 3일 동안 강의도 하고 수술 시연도 하면서 하는 자리를 가졌었고 그때는 이제 그런 바이오브릿지를 개발했던 개발자분도 같이 오셔서 수술 시연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에 림프 부종이 생기는 경우에 총 4개 정도의 수술을 저희가 복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한 번에 최대한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치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림프 부종 수술을 아까도 말씀드린 생리적인 수술의 제일 근본 원리는 압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에도 압박을 정말 잘해야 되고 수술 후에도 압박을 지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재활의학과에 저희는 먼저 진료를 가도록 권유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압박을 열심히 하면서 그럼에도 효과가 없으신 분들에게 수술적 치료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림프 부종이 발생하는 여러 위험 인자가 있는데 그 중에 체중이 큰 위험 인자입니다.
그래서 늘 체중 관리를 신경을 쓰셔야 되고 수술 후에도 체중 관리를 신경 쓰도록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보습 관리를 계속해야 되는 거는 이런 장벽에 피부 장벽에 림프 부종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염증이라든지 감염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이런 거는 아까 차승우 교수님께서 맨발 걷기를 할 때는 신발을 가급적 신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유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 언제부터 걸을 수 있는지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수술 당일부터 바로 저희는 걸을 수 있기 때문에 회복 과정도 빨리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 부위를 씻는 것도 일부 경우에는 바로 당일부터 씻는 경우도 있고요. 길어도 2, 3주 뒤부터는 다 씻을 수 있는 간단한 수술이니까 혹시라도 먼저 재활의학과에 가보시고 상담도 해보시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내원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김대영 교수님과 저희 아산병원 성형외과 팀이 함께한 최근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림프 부종이 사실 생기게 되면 치료가 많이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걸 좀 더 예방하기 위한 수술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산부인과 수술과 함께 똑같은 날 수술이 끝나면 저희가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림프절과 정맥을 연결하는 수술을 저희가 한 28례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은 림프 부종이 생길 걸로 매우 강하게 추정되는 분들, 고위험 환자분들만 대상으로 했었고 이제 그런 분들에서 1년째 48% 정도 발생했었는데 저희가 수술을 한 군에서는 한 7.6% 정도 굉장히 예방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아직은 이제 저희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예방 수술을 통해서 더 많은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계속 김대영 교수님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림프 부종 치료에 있어서는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함께하는 치료가 저희 병원이 정말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팀이 잘 있기 때문에 믿고 언제든 조금 걱정이 되시면 성형외과를 내원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블로그가 있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